안녕하세요. 수포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지한쌤의 수학교실.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 중에 지수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법칙에 대해서 첫 번째 지수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실수 그리고 자연수라는 수체계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한번 다시 그 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저희가 알고 있는 1, 2, 3 이런 수를 이제 우리가 자연수라 그러죠. 그리고 자연수에는 밑으로 1 밑에는 한 칸만큼 더 내려가면 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정수라고 불렀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보면 분모가 1인 다수들이죠. 그래서 정수 위에는 두 정수의 비로 0을 나누지 않는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되겠죠. 유리수. 그리고 유리수 위에 개념은 또 뭐가 있었다? 실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는 유리수 말고 즉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루트 2, 루트 3 이런 수의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수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본문의 대전제는 A, B는 실수다. 즉 우리가 지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A의 m제곱승. 이 말은 A가 n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죠. A가 똑같은 A가 n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이 총 m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것을 우리가 밑이라 그러고 요것을 우리가 지수라 그러죠. 그래서 요 밑에 해당하는 수는 뭐다? 실수다. 모든 실수는 다 이 밑에 들어갈 수 있다. 즉 1도 들어갈 수가 있고 2분의 1도 들어갈 수가 있고 루트 3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0도 들어갈 수 있죠. 0을 얼마나 몇 번 곱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하지만 위에 지수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밖에 없다? m 또는 n 모두가 지수에 해당 위치에 있죠. 그러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즉 루트 1, 루트 2, 루트 3이라는 숫자는 들어갈 수 없고 이 자리에는 반드시 1이나 2나 3이나 이렇게 해당하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냥 요 식만 달랑 외우시지 마시고 A는 어떤 수가 될 수 있다? 밑에 해당하는 수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다. M에는 어떤 수가 들어와야 된다? 바로 자연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요 지수 법칙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로 배우게 될 건데 전부 다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A, B는 실수고 밑은 실수고 반드시 위의 지수는 자연수에만 해당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A의 m제곱과 m제곱과 그 다음에 A의 n제곱, 다른 말로 표현하면 A의 m제곱수와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죠. 즉 A가 n번 곱해진 녀석과 A가 n번 곱해진 녀석을 곱했더니 또 곱한 거죠. 그러면 위에 지수는 2개를 더하면 되겠다. 이 식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밑이 실수 그리고 지수에 해당하는 m과 n이 자연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곱이 2개가 지수가 동일하려면 반드시 밑이 동일해야 된다는 요런 이제 법칙이 성립한 거죠. 예를 들면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 3의 3 더하기 4니까 3의 7제곱 이렇게 7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성립하는지 볼까요? A가 n번 곱해졌다는 말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해서 요게 몇 개다? 딴딴딴 곱하기 A가 총 m개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곱하기 A가 몇 개다? 둘, 셋, 짠짠짠 해서 A가 이번에는 n개가 있죠. 근데 전부가 다 더해진 거죠. 요게 m개고 요게 n개니까 이 두 숫자 m과 m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m개 그 다음에 뭐 m 플러스 인개 m 플러스 2개 해가지고 n개만큼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a 곱하기 딴딴딴 곱하기 a가 총 어떻게 되어 있다? m 플러스 n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인 표현이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이라는 얘기고, 요것을 줄인 게 바로 a의 n 플러스 n제곱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식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류가 나타나는 걸 몇 개 볼까요? 방금 표현했던 식으로 4의 2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은 어떻게 하면 된다? 밑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두 수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4의 5제곱이 되겠다. 그런데 이건 성립할까요? 3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이 3 곱하기 2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세제곱이 된다. 요거는 성립을 할까요? 요것도 나중에는 보면 성립을 하긴 합니다. 위에가 똑같기 때문에 묶어는 져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볼게요. 3의 세제곱과 2의 5제곱이 밑은 밑대로 곱해지고 위에 지수는 지수대로 더해지는 것. 요거는 성립할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긴가민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풀어보면 되죠. 3 곱하기 더하기 5는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8이라고 배웠어요. 맞죠? 그러면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3의 8제곱과 2의 8제곱을 분배를 하게 되면 3의 8제곱 곱하기 2의 8제곱이 돼요.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인데 여기는 8과 8이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밑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m과 n은 자연수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 B가 있는데 3하고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m이라는 숫자는 4제곱이라고 할게요. 는 각각 어떻게 된다? 3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3 곱하기 2의 4제곱은 무슨 표현이에요? 3 곱하기 2라는 녀석이 통째로 몇 번 곱해져 있다? 4번 곱해져 있는 것이 바로 저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이 가로는 그냥 그대로 다 풀면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3 곱하기 2 그리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죠. 즉 순서를 바꿔내니까 3을 한쪽에 다 몰면 3이 몇 개다? 3이 4개다. 그리고 2도 몇 개다? 2도 4개다. 그래서 성립을 하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처음 식은 a 곱하기 b가 n번 곱해진 녀석은 결국 ab, ab, ab 이것이 총 몇 개다? m개니까 똑같이 a도 m개, b도 n개 각각이 풀어지겠다. 그 얘기죠. 분수로 된 것도 결국 똑같죠. 여러분들 아마 2분의 1 곱하기 한 4제곱을 해볼까? 2분의 3이라 그럴까요? 2분의 3 곱하기 4제곱이라 하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죠. 곱셈에 대해서는 분모는 분모들끼리 곱해지고 분자는 분자들끼리 곱해지겠죠. 그러면 2의 4제곱 3의 4제곱 보니까 가로를 그대로 풀어버린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이 해보면 된다. 어떻게? b분의 a의 m제곱이면 b분의 a가 몇 번 곱해져 있다? b분의 a가 n번 곱해져 있다. 그래서 b도 m개요. a도 m개요. 그래서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법칙은 물론 수식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까먹었을 때 그리고 또는 헷갈렸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증명 방법도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식에 대해서 볼게요.
A에 m 제곱이 되어 있는데 통째로 n 제곱이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A의 m 제곱과 A의 m 제곱과 짠짠짠 이런 식으로 A의 m 제곱이 몇 개가 있다? 요것이 바로 n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헷갈리죠. A의 똑같은 녀석이 n 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때는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보면 되죠. 2의 세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이 몇 개가 있다고 할까요? 2의 세제곱이 뭐 한 4개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3, 3, 3, 3 각각은 위에는 다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더하면 되죠. 3이 몇 개가 있다? 4개니까 3을 4번 더해라.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에 3 곱하기 4라서 2에 12개가 되겠다. 즉 m이라는 녀석이 똑같은 게 n개가 있으면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를 몇 번 해라? n번 해라. 즉 m을 n번 더하는 거니까 m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m 곱하기 n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4의 3제곱이 5번 곱해져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4의 3제곱, 4의 3제곱, 4의 3제곱, 4의 3제곱, 4의 3제곱. 이게 바로 4의 3제곱을 5번 다시 제곱한 거죠. 그러면 4의 3, 3, 3, 3, 3, 3, 5, 15. 즉 이거 두 개선 통째로 가로가 돼 있다 하면 두 개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관적으로도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식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바로 4의 3제곱과 4의 5제곱이 됐다. 이때는 3과 5를 곱해서 4의 15제곱이에요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반드시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4의 8제곱이 되겠다. 왜? 요거는 4가 3번 곱해진 거, 요거는 4가 5번 곱해진 거죠. 3개 더하기 5개니까 더하기입니다. 요거는 요걸 통째로 5번 곱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공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원래 되게 복잡한 식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와 비교해서 a와 a의 m제곱과 그 다음에 곱하기, 아까는 지금 나누기인데 아까는 곱하기를 배웠죠. 했을 때는 뭐였다? 더하기였죠. a의 m 더하기 n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누기면 어떻게 된다? 직관적으로 그냥 빼면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의 4제곱 나누기 3의 2제곱을 하면 더하기 곱하기가 더하기였으니까 나누기면 빼면 되겠다. 3의 4 빼기 2 2제곱 되는지 볼까요? 3이 하나, 둘, 셋, 4번 곱해져 있는 녀석을 3을 몇 번 나눠라? 2번을 나눠라죠. 하나, 둘, 셋, 넷, 2번 나누었더니 2개가 남네. 3의 2제곱이 된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즉 나누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바로 3의 4제곱 나누기 3의 2니까 요것을 서로 빼서 3의 2제곱을 표현하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는데 방금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까요? 3의 4제곱 나누기 3의 2제곱은 괜찮아요. 3의 4 빼기 2라서 3의 2제곱이에요. 그런데 3의 4제곱 나누기 3의 4제곱과 3의 4제곱 나누기 3의 6제곱을 해볼게요. 모두 기본적인 a, b는 실수, mn은 자연수라는 말은 되죠. 3은 다 실수고 4, 2, 4, 4, 4, 6 모두 자연수니까 결과를 볼까요? 우리는 무조건 빼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3의 4 빼기 4는 0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네. 첫 번째 식은 상관이 없죠. 괜찮죠. 3의 2니까 이게 2가 자연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자연수가 와야 되는데 0이 돼버렸죠. 마이너스 2가 와버렸네. 음수가 돼버렸네. 음수는 자연수가, 음의 정수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류가 나버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일단 빼서 요까지 나오는 건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의 0제곱은 그냥 어떤 수의 0의 제곱이라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0의 0제곱은 제외를 하고요.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봅시다. 왜 1인지. 3의 4제곱과 밑이 똑같은 3과 똑같은 4죠. 같은 숫자를 나누면 뭐다?
어떤 두 숫자든 0으로 나누는 건 제외하니까 어떤 두 숫자든 같은 녀석으로 나누면 뭐다? 1이다. 당연히 0이 됐다는 말은 지수의 0이 됐다는 말은 같은 수로 나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숫자 0을 제외한 모든 숫자의 0의 제곱은 무조건 1이다. 그래서 100의 0의 제곱도 1이요. 만의 0의 제곱도 1이요. 10만의 0의 제곱도 1이요. 100만의 0의 제곱도 1이요. 심지어 음수인 마이너스 1의 0의 제곱도 1이요. 뭐 루트 2의 0의 제곱도 1이요. 그런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하나 배웠죠. 모든 수의 0의 제곱은 1이 되겠다. 그럼 이번에 마지막 이식을 처리해보죠.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3의 2제곱분의 1이다. 이게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원래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후에 배우기는 배울 건데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 뭐 배우진 않았으니까 일단은 머릿속으로만 뺀다. 뺐을 때 이거 나왔을 때 마이너스를 처리할 때는 이 양수를 음수를 양으로 만들어주고 역수를 취해버리면 되겠다. 볼까요? 3의 4제곱과 나누기 3의 6제곱이라는 말은 분모에 3, 6개가 오고 그 다음에 분자에 3의 4개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날리고 분모에만 3이 2개가 남는 거죠. 즉 3이 2개가 남고 위에는 다 없어지고 1이겠죠. 답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식이 돼도 좋다. 무조건 뭐하고 본다? 빼고 본다. 밑이 같고 위에가 자연수일 때는 두 숫자를 서로 빼고 보고 뺐을 때 양수가 나오면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나오면 그대로 0이면 어떤 수의 0의 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양수로 바꿔주고 역수를 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숫자로 예를 들게요. 그냥 3의 4제곱 나누기 3의 6제곱 하게 되면 3의 무조건 뺀다 그랬죠. 그리고 뺀 거는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4의 7제곱 나누기 4의 3제곱이다. 이때는 그대로 빼면 되죠. 4의 4제곱이다. 그 다음에 9의 8제곱 나누기 또 9의 8제곱이면 뺀다. 밑이 같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9의 8 빼기 8이가 0제곱이 되겠죠.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1이더라.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이제 4가지 우리가 식을 배웠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지수의 m 더하기 n으로 바뀌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 가로하고 m제곱은 각각 풀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 되겠더라. 그것이 이제 분모로 표현됐을 때도 마찬가지더라. 세 번째 식, a의 m제곱을 통째로 n번 제곱했을 때는 두 수를 곱해서 a의 m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나누기는 무조건 빼준다. 빼준 다음에 이제 각각을 정리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4가지 식으로 무수히 많은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본식을 먼저 정확하게 암기 그리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